그래서 당장 돈을 이렇게 다 싸들고 오셨어요. 거래 비용을 빼더라도 손에 한 5천만 원 정도. 그 단기간에 그 정도 차익을 네. 남기신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제조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 요즘 인기가 있는데요. 드라이브인의 경우는 정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매도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다산 그리고 구리 쪽에 대표님께서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입주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전매나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팁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네. 일단 투자하시는 고객님들의 소중한 이제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말도 참고는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거는 아마 지역 전문가들의 이제 말을 들어야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역에는 거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거주 비용이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기숙사, 특히 네. 투룸 이상들은 눈여겨보실 만하다. 왜냐하면 워낙 땅을 싸게 분양받기 때문에 네네, 그 그렇죠. 지원시설인 기숙사들이 이쪽에서 호가가 되는 그런 아파트나 또는 오피스텔의 비용 대비해 볼 때 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저희 거 많이 좀- 거래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거나 전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층고를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3.9m짜리 층고가 있고요. 네. 어떤 경우는 6m짜리 층고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6m의 층고에 대한 관리비는 면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쵸. 밑에 최적으로 안 한다는 면적으로. 거죠. 네. 그래서 6m 층고에 동일한 면적이면 사실은 6m를 쓰는 것이 그렇죠. 여러 면으로 네. 좋지 않겠습니까? 층고를 좀 층고도. 확인하면 좋겠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같은 지산이라도 어떤 방향, 어떤 호실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외곽을 바라본다거나 또는 아파트를 생각하시고 자꾸 너무 고층으로만 또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데 업무용 시설은 고층의 좋은 뷰는 그 사장님만 좋은 직원들은 이게 엘리베이터 굉장히 복잡해요. 네, 맞아요. 점심시간에 너무 힘들어. 막 맞습니다. 출퇴근 때도 힘들고. 매일 층 다 쓰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뛰어내리고 올라갈 수 있게 네. 저층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면 그런 것도 맞아요. 팁이 직원들한테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에 맞추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런 정도의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지산 분양을 할 때 보면 3층, 4층 이걸 되게 좋아해요, 저도. 1, 2층은 거의 다 드라이브인이나 그렇고 3, 4층은 바쁠 때는 그냥 계단으로 다닐 수가 있잖아요. 다닐 수 있죠. 오히려 직원들이나 또 실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저층을 선택하는 것도 맞습니다. 괜찮다. 임차는 또 그런 네. 분들이 임차가 잘 나갑니다. 그렇죠. 임차 잘 나가요. 맞아요. 근데 매매가는 오히려 더 싸요. 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도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거 것도 괜찮은 이제 팁인 것 같네요. 잘 안 알려주는 팁인데. 여기서 꼭 아파트처럼 고층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한 개의 호실을 잡으시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여러 면적을 혼자 잡든 또는 뭐 네.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서 잡든 그래야 실수요자들이 큰 평수를 찾을 때 네네. 나중에 실수요자 시장으로 바뀌면요 큰 평수만 찾는데 없어요. 그쵸. 다 없어요. 쪼개져 다 하나씩. 있으니까. 네. 그런 건 너무 많아서 변별력이 그래서 없고. 3칸에서 한 5칸 정도를 확보하고 잡으시면 있으면 좋습니다. 네. 임대를 낼 때도 좋고. 이게 귀한 게 되는 거죠. 이게. 전매를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네. 경쟁력이 뛰어나지는 거죠. 역시 이제 지산 전문가분의 이제 팁을 또 들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아직도 이 동네에서 좀 낯설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좀 선구자들, 먼저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의 좀 이런 사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저희 이 동네에도 한 30개 이렇게 부동산이 이제 하나의 회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산은 유일하게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산을 경험하신 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기억이 남는 사례 하나는 국내 좋은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인데 초기에 나온 매물이 있었어요. 그 뭐 피가 한 800만 원? 네,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전화 통화하시고 보통은 안 오십니다. 전화로나 하시고 정말 관심이 있으면 직접 방문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분은 직접 오셨더라고요 주말에. 네. 그래서 당장 돈을 이렇게 다 싸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약금만 돈을 싸서 넣고 넣었어. 계약금만 넣고 하시는 네.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한 8개월 만에요. 그분이 한 3월 달에 오셨는데 12월에 전매를 하셨는데 전매 금액이 한 6천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을 빼더라도 손에 한 5천만 원 정도. 그 단기간에 그 정도 차익을 남기신 그렇습니다. 케이스죠. 네, 너무 좋아하셨죠. 네. 그리고 또 한 건은 오늘 계약된 건이기도 한데요. 전매가 이루어진 거를 이제
한 6천 정도에 사셨는데 아주 돈이 급해가지고 최근에 공모주 뭐 주식이 있나 봐요. 그걸 뭐 사셔야 된대요. 아, 그래서 예. 급하게 정리를 하시겠다고 많이 낮추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천만 원 수익률을 아. 내셔서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돼서 두 네. 개 오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6개월 만이시더라고요. 6개월 만에 한 4천 정도를 차익을 이렇게 금매로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꽤 괜찮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산을 투자할 때 개인도 되고 법인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각이 뭐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법인은 이제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계신 분이 이제 성장 촉진 지역인 곳이 이쪽에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 지산으로 온다면 법인세 감면이 좀 있고요. 아, 법인세 그러니까 감면. 어떤 법인이든 또 한 가지 혜택은 이제 취득세가 4.6%인데 금액이 크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전용 건축 100평을 쓴다 그러면 분양 면적이 200평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금액이 몇십억이 되는데 4.6% 중에 50% 감면을 받아서 2.3% 정도 네, 실사용했을 실사용했을 때 5년간. 때, 네. 네. 실사용하는 법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면인 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생 법인들의 경우는 좀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할 때 까다롭게 본다는 거.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좀 있는 법인들에게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신생 법인들의 경우는 네. 네, 매출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좀 단점으로 와닿고요. 개인 사업자는 뭐 크다 본인의 신용만 네. 문제가 없으시다 그러면 크다란 뭐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취득세 감면은 동일하게 법인이 네. 아니라도 개인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 실사용할 때.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파트랑 동일하게 네. 개인들은 뭐 DSR이나 이미 내가 담보대출이 있어서 지산이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네, 분도 네. 있으시거든요. 많더라고요. 어때요? 지산은? 전혀 그러겠습니다. 그 전혀 상관이 네. 없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주택이 아니고 사업자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하시다가 그치. 오시니까 그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예. 많죠. 그래서 전혀 관계 없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네. 중도금도 무이자고 잔금 대출 시에도 굉장히 이게 산업자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3.1에서 한 3.8 요 상태로 신용에 따라 나오는데 네네. 평균 한 3.4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점 중반대.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걸 알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산이 투자처뿐만 아니라 제가 쓰고 싶은 사업장으로서 제 네. 사무실로 좀 두고 싶더라고요. 네네. 실제 기업들의 대표님들이 봤을 때 지산에 어떤 또 장점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법인 대표님들이 이제 실사용을 할 때는 도심 한복판에 있을 때나 또는 제조 공장이었을 때의 경우를 좀 나눠보면 제조 공장으로 가 있을 때는 좀 암만 해도 주변 여건들이 예. 이렇게 이제 좋은 손님이 왔을 때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뭐 대접을 좀 할 때 좀 장거리 이동하셔야 되는 문제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외관도 또 모양이 좀 암만 그렇고. 해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도심에 계실 때는 뭐 주차 문제들이 일단 굉장히 심각하고 층고들이 좀 낮은데 이 지산의 특징 하나는 높은 층고를 좀 뽑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실들을 꾸밀 때 이 최적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복층을 꾸밀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꾸미게 되면 굉장히 좀 웅장해집니다. 아, 네, 사무실에 그래서 인테리어 멋지게 많이 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지 제고하실 때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임차를 맞추러 다녀보면 꾸며놓은 사무실을 보면요. 아, 정말 뭐가 좀 네. 비즈니스에서 뭐가 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네. 들고 그런 신뢰도 생각이 생기고요. 직원들도 복지시설이 뭐 급여뿐만 아니라 사실은 네. 잠깐 그냥 가볍게 입고 나가서도 이것저것을 즐길 수가 있으면 좋은데 워낙 이제 큰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지원 시설들이 다양해서 네. 네, 예를 들어 뭐 프리미어 캠퍼스만 해도 직원들이 영화나 볼링이나 또는 뭐 사우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지원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만족도들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산에 대해서 되게 상세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산 투자에 또 이게 주의해야 될 점 있잖아요.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부분도 우리 개천고 학우님들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핵심일 것 같아요. 좋은 얘기는 아마 여러 곳에서 많이 들으실 텐데 이렇게 좀 비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파트들은 다들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어떻다고 얘기를 할 때 이미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아파트도 어떤 동에 사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네. 그 동네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그게 몇 층이냐에 따라 프리미엄도 다르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임차가 잘 맞춰지기도 하고 아 거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로얄동, 로얄층 그런 게 이런 게 있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어떤 지산을 생각하셨다면 거기에서 공실이 날 수 있는 부분 또는 이걸 내가 매도했을 때 나는 좋아서 들어왔지만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걸 좋아할 거냐 황금성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거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런 걸 따져보시려고 그러면 지산은 업무시설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층고가 꼭
좋고 뷰가 나와야 이렇게 그럼 황금성이 좋냐? 그런 거 꼭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아니다. 네. 저층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스펙이 예를 들어 뭐 층고가 높다거나 네. 또는 엘리베이터 앞이라거나 또는 내측보다는 오히려 외측이 뷰뿐만 아니라요. 채광의 문제 때문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밝은 기운이 드는 데가 있고요. 네. 내측을 바라볼 때 어떤 사무실은 음습하다? 네, 좀 이렇게 기운이 죽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도면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시겠습니다만 그런 것 등은 향을 따져서 면밀히 좀 좀 보고 검토해 보셔야 판단하신 게. 임차 시장에 넘어가도 그렇고 네네. 매매 시장으로 넘어갈 때도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네네. 것 하나 하고 제조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 요즘 인기가 있는데요. 드라이브인의 경우는 정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매도 안 되고 또 예. 풍금성도 떨어지고 임차 네. 시장에서도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그죠. 가능한 한 저층. 요즘 막 7층, 8층까지도 8층 드라이브를 까지, 만든 네. 데가 있더라고요. 사실 8층까지 올라가면 어떤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래요. 멀미난다. 이제 계속 올라갈. 올라가요. 그리고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경사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기름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뭐 웬만하면 3, 4층까지 맞습니다. 뭐 이제 높아도 한 5, 5층까지 정도만 네. 이제 추천을 드리죠. 예, 이 부분도 좀 꼭 참고하셔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드라이브인이라고 뭐 6, 7, 8층까지 하기에는 맞습니다. 조금 이게 선호도가 낮다. 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초심자들은 이제 그런 정도만 주의하셔도 네. 상당히 뭐 성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나 이제 뭐 도어 투 도어가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또는 내 호실에 주차면이 있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임차 시장에 넘어가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좋게 본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도면을 놓고 따져보시는 거. 그러면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팁과 설명 감사드리고 저희가 현장으로 한번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캠퍼스몰로 한번 가보시죠. 보시다시피 지금 다산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시는 지금 건축 중인 동이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5개 동 중에 A, B, C, D 2동 2동이 되겠고요. 층고는 6m입니다. 구성은 1층, 2층은 상가, 그리고 이제 3층부터는 층고 6m를 자랑하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전매한 여기 4층이 있는데요. 전용면적 100평을 전매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코너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너 정면에서 바라보는 게 이제 서양이긴 합니다만 학교가 있어서 이제 뷰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넘어서는 왕숙천 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셀링 포인트가 돼서 저층이고 또 코너 호실이고 뷰까지 확보가 되니까 지산으로서는 최고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층이 왜 좋은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동하실 때 사실은 굉장히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쪽이 남향인데요. 저쪽 카메라 좀 비춰봐 주시면요. 저쪽이 도농 근린공원입니다. 이제 도농 근린공원이 남향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 쪽에 저쪽이 D동이고 이게 2동인데 D동, 2동에 계신 분들은 암만 해도 이제 이렇게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공원이 있다 보니까 근무하실 때 여력도 좋고 그 다음에 남향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무실이 밝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때 이렇게 외측에 있는 남향에 투자를 하시는 것하고 내측 뷰를 보는 것하고 나중에 임차 시장을 맞춰보면요 동일 조건이라도 채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이렇게 외측의 저층 또는 뭐 이렇게 뷰나 공원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더 금상첨화. 나중에라도 잘 쓰시고 이렇게 매도를 하실 때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